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네, 일본의 근대화 번역 제2회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라시자이마세. 일본이니까. 오이시 데스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일주일 만에 뵈니까 참 반갑네요. 그러네요. 네. 남성민 씨 오늘도 까만 옷에 안경잡이네요. 옷을 좀 옷을 바뀐 것 사주세요, 같네. 그럼. 색깔은 좀 바뀌었네요. 사주세요, 옷을. 네. 저번보다 조금 더 때같은 것 같네요. 일주일째 똑같은 거 입고 있죠? 옷 사줘요, 그럼. 사주고 말해요. 난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옷 좀 사라고 하는 사람들 옷을 사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나는. 것도 있어요. 나한테 살 빼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살 찌우는데 도움 하나도 안 준 사람들이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정 정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생각이 두 명 다 도움을 준 사람들이네요. 나쁜 네. 사람들. 네, 이제 시작하시죠, 2회. 네, 저번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이제 목바지에 기다렸다고요. 일본의 번역 사회, 그러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좁은 뜻, 그다음에 넓은 뜻의 사회를 알아봤고 또 1796년부터 1873년까지 일본의 사회 번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사회 번역은 좀 좁은 의미의 사회 번역이었고 넓은 의미의 사회 번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들어가 볼 것은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되게 일본의 유명한 학자의 사회 번역,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번역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대왕급인가요? 그 정도 그건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은 한국은 만원권의 세종대왕인데 거기 만엔권의 유키치가 있잖아요. 굳이. 뭐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뭐 태계 이왕 열곡이 이 정도. 그럼 우리가 율곡2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해서 너무 낮은 돈에 넣어놓은 건가? 네, 한국에 좀 유명한, 좀 유키치는 높게 평가받는 학자가? 주시경? 학자나 사상가? 하여튼 이 사람은 하여튼 10만원권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화 10만원권 뒤에 있고요. 네. 귀한 분입니다. 유키치요? 네. 네, 하여간에 1868년에 이제 유키치가 출간한 서양 사정 외편에서는 이거는 번역해서 쓰셨네요, 제목을. 위에는 다 무슨 히루마와기 이렇게 쓰셨으면서. 제가 참고했었던 책이 이렇게 써놨어요. 네. 간단. 네, 알겠습니다. 서양 사정 외편에서 이 유키치는 소사이어티를 쿄사이 혹은 닌겐 쿄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사이. 이거를 그러니까 쿄사이는 일본어 전공자 아니시니까 제가 네. 마지와리랑 쿄사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쿄사이는 그러니까 교제라는 뜻이고 닌겐 쿄사이는 인간 교제라는 뜻인데 네. 일단 마지와리랑 뭐 쿄사이의 쿄사이는- 차이점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일본 전공자 한 명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쉽죠. 아쉽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다 어문 계열은 아니니까. 저는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면은 일본어에 훈독이랑 음독이 있는데 쿄사이는 음독이고 마지와리는 훈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네, 같다는 거죠. 읽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냥? 네, 왜냐하면 저 마지와리에도 옆에 교류할 교자가 있고 쿄사이도 그 교재의 일본식 발음이니까 아마 훈독과 음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바람도 후로 읽을 때도 있고 카제로 읽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결국은 느낌인 가장 거잖아요. 오래된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인 거네요. 그러면 마지와리가 답이네요. 유키치 정말 최신 사람이네. 아니, 뭐야, 성함이 뭐야? 이분을 만원 꺼내, 이분을 만엔 꺼내, 이나무라 심파쿠 만세! 삼파쿠예요, 삼파쿠. 아니 음독이 뭐 틀린 방법이냐고. 아니. 네, 어쨌든 제가 국중인지 제가 나라 가운데입니까? 어쨌든. 네. 신뢰가 넘치시네요. 당황했어. 잘나셨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쿄사이는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좁은 뜻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키치는 이제 소사이어티의 진짜 뜻을 이제 간파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뜻을 알고 있으니까 넓은 의미의 인간관계로 이제 의미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방금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쿄사이는 1의 의미에 더 가까운데 유키치는 2의 의미에 확장됐다고 하셨는데 이의 의미를 간파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쿄사이는 유키치가 말한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본 사람들이 이의 뜻을 네. 이해를 못하니까 네. 1의 뜻을 일단은 갖다 쓰고 이거를 점차 넓혀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는 건데 그 과도기에 있는 게 인간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닌겐 유키치 교사이. 같은 대학자, 이 당시에도 대학자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학자들이 쓰는 단어는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도 보면 통섭, 통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학계라기보다는 좀 아마추어 학계 유행을 하잖아요. 최재천이라는 학자께서 쓰신 단어인데 통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교섭 같은 거예요? 살짝 그 3차 산업혁명, 아니 4차 산업혁명 비슷한 건데 좀 뭐라 그래, 융복합 그런 의미예요.
융복합을 쓰면 되지. 근데 통섭이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통섭이란 단어가 그 최재천이란 학자로 인해서 많이 유행한 것처럼 유키치의 의도도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유키치라는 사람이 계속 사회를 예. 그러니까 교사이라는 거를 이전의 의미로 쓰지 않고 지금의 의미로 쓴다면 닌겐 교사이로 써서. 네, 인간 교사이를 이런 넓은 의미로 쓴다면 보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네임밸류를 붙여서 그 이쪽의 의미로 확장시킨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열심히 자기부터 쓰는 걸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는 걸 교제라고 생각을 이성 하잖아요. 교제, 저는 뭐 친구 교제. 여자친구랑 예, 스키하고. 네, 좀 너무 좁아졌고요, 의미가. 근데 인간 네. 교제는 어쨌든 교제의 주제가 인간이라는 걸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계급이나 신분상의 구분을 배제한 암묵적으로 이 평등을 전제한 단어거든요. 어쨌든 인간이라는 거는 네. 넓은 의미잖아요. 네. 유키치는 이제 인간 교제에서 나아가서 뭐 가족의 교제, 군신의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사회, 뭐 군신 뭐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교제, 이건 되게 의미가 구체적이죠. 그죠? 근데 가족의 교제, 군신의 교제 하면은 임금과 신하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이인가요? 아니죠. 약간 네. 한쪽은 충으로 예. 네, 연결되어 그러니까 있는 관계인데. 이게 그런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군과 신 사이에 평등하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좀 전제를 하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의미가 추상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키치가 그 전에 방금 전에 그 96년에서 73년도 사이에 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 좀 더 다가가게 그 이런 식으로 닌겐 교사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 하여튼 뭐 광의적인 뜻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부터. 네, 일단 더 넓게 의미를 쓰려고 했고 또 인간, 군신, 가족을 네. 교제의 하위 범주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네. 인간 교제, 군신 교제, 가족 교제니까 네. 교제가 상위의 개념이 된 거예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추상화된 개념인 거거든요. 네. 이제 관념적인 네, 게 됐군요. 관념적인 교제는. 거죠. 네. 근데 유키치가 대학자인 거는 이 추상화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애들은 추상화를 못 하거든요. 그죠. 애들은 딱 물질적인 것만 눈앞에- 예를 들어 엄마, 눈앞에- 예, 아빠, 눈앞에 보이는 거. 똥 이런 거. 굳이 아니 굳이 애들이잖아. 애들. 굳이 부모 다음이 변이어야 했나?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 교제라는 단어로는 이제 사회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유키치가 번역한 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 사와 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모일 사자, 모일 회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1870년경에 사회라는 신조어가 사용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자와 회자라는 단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네. 이 사자라는 단어가 모일 사자인데 원래의 의미는 이 토지신을 제사 지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직이라고 하면 토지신과 곡식신에 대한 제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자는 토지신을 제사 지내기 위해 모였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토지신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였겠죠?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농경사회에서 네. 풍요를 바라는. 또 어느 정도 가까운 집단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는 사람들일 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단어에 토지신을 제사 지낸다는 거에서 좀 가까운 데 살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추상화시켜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이제 사를 거기서 끄집어낸 거고. 그리고 이 회자도 모일 회자인데 이 원래 단어를 풀어보자면은 이게 제사 지낼 때 올리는 날고기라는 뜻인데 하여간 이것도 제사를 설마 유쾌할 때 회가. 네 이게 모일 회자의 변이 그 고기 육 다뤄의 그거잖아요. 예. 그게 원래 이 모일 회자가 그 제사 지낼 때 올리는 날고기를 뜻하는 한자였는데 이게 나중에 모일 회자로 변해버리니까 네. 그 날고기를 뜻할 한자가 없어져 가지고 그 회자를 만든 거예요. 충격적이어라. 충격적이네. 그 비슷한 예시로 그 그럴 연자 있잖아요. 네. 그 아래 불 4개 딱딱딱딱 있는 네. 거 말씀하신 원래 거죠? 그럴 연자가 고기를 꺼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훈연 할 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고기를 꺼먹는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럴 연자로 바뀌었어요 뜻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꺼먹는다는
뜻을 나타낼 한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변 이미 붙여서 네, 불화자 변을 붙여서 불탈 연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탈 연자는 불화가 2개 있잖아요. 한자에. 네, 그러니까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거를 좀 전주자라고 합니다.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와.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완전 중요한데요? 지금 제일 재밌는데요, 이번 시간에서? 방금 진리를 깨우친 느낌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것이 바로 로고스. 생각을 해보세요. 회가 그 회라는 걸 알았으면은. 우리도 회를 먹기 위해 모여야겠군요. 그쵸, 이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육회 노른자 한 풀어서 말도 안 돼. 이건 방어를 먹어야 합니다. 이건 거의 유레카급이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외치고 달려간 급인데, 달려가자마자 회를 먹어야겠네요, 지금. 네, 어쨌든. 근데 하여튼, 궁건님, 이 아르키메데스는 사회. 음차하면 아루, 김의 대수 정도 되겠네요. 그쵸, 아르키메데스. 하여튼 이 회사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 사회가? 한자 똑같아요? 아, 회사를 거꾸로 하면 사회가 되는 건 맞는데. 깜판이. 이 사회 이전에도 회사라는 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더 좁은 의미의 모임이었고. 예? 그 전에 회사란 말 썼어요, 사회 전에도? 네, 회사란 말은 있었어요. 일본어에서. 그거는 신조어긴 한데. 그거는 무슨 컴퍼니 이런 의미로 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다니는 회사. 그렇죠. 그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좀 더 좁은 의미의 모임, 뭐 결사 이런 느낌으로 결사. 회사라는 게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뒤집어서 사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에서 이제 비슷한 목적, 가까운 지역이라는 의미를 추상화시킨 사회라는 단어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워라. 예.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 덕분에 회자가 새로 생겼군요. 예. 아니 맞잖아요. 아니 이 사람 덕분이 아니라 회자가 나온 건 엄청 옛날이고 이미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몇천 년 전에. 그 물고기 붙인 그 회자요? 역시 몇천 년 전에 인간 선조들은 예, 대단해. 고기 육자 붙인. 얼마나 회가 좋았으면 얼마나 회가 좋았으면은 따로 글까지 만들어서 그냥 같은 거 쓰면 됐을 텐데. 네, 어쨌든 네. 이 교제라는 단어는 그 소사이어티의 좁은 뜻과는 겹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회, 모일사 모일회자 쓴 단어는 사실 소사이어티랑 뜻이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뜻이 없거든요. 전혀 없죠. 왜냐면 그냥 모여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모임 예. 모여 그래서 뜻이 아예 없는 빈 그릇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교제라든지 뭐 마주하루도 교제네. 마주와리. 뭐 렌추 이런 것들을 다 네. 째끼고 살아남은 거예요. 뜻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낙가마가 참 좋은데 말이죠. 낙가마요? 동료? 예. 근데 그거는 좁은 뜻이니까. 그죠. 안타깝네요. 낙가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1890년대 중반부터 사회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신선해요. 전 사회가 신조어라는 단어랑은 전혀 안 어울린다 생각했거든요. 뭐 지금 신조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100년도 아니지. 거의 200년 전에 신조였으니까. 예. 대단해. 하여튼 재밌네요. 인간의 창의성이란 이제 사회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시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네네네. 네이처, 우리 자연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잡지 이름도 있죠. 네이처를 자연으로 번역하기 이전에도 동양에서는 이미 자연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좀 호연지기. 네, 노자의 무의자연 노자에 같은 거. 붙어 있었죠. 근데 노장사상. 네. 거기서의 자연은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건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에서 그 자연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뽑아내가지고 네이처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네이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자연적이다 그냥 저 그대로 자연주의라는 말을 할 놔두면은 때도 약간 왜 네.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두 개의 뜻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연기가 자연스럽다고 푸릇푸릇하다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 뜻을 살려 써야 한다니까요. 아니, 당황.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좋죠. 요즘 뭐 그러잖아요. 내추럴하다 이런 말 쓰고 내추럴한 빛이 막 강조된다. 그러니까 네이처 따로 쓰고 자연 따로 쓰죠. 네, 그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자연으로서는 현상이야. 와 이건 되게 네이처적이네. 약간 내추럴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일단은 대자연이라고 하고 이건 그- 내추럴하네 이런 식으로. 네. 메가 내추럴. 네, 그죠. 예, 진짜 재밌는 주장이네요. 대자연은 그러니까 빅 네이처를 해야겠죠. 그냥 그 자연스럽다. 대하면 뭐 메가나 그런 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메가 네이처. 슈퍼 네이처 이런 예. 식으로. 네, 어쨌든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회 변형 알아봤고, 우리 가티치 형님 네, 회자에서 이제 그 날고기 회자 그 나왔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충격적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났어요. 혁명이에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의식의 혁명입니다. 이거. 네. 뇌 속에서 방금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의식화가 일어났으니까 조직화만 하면 혁명이 가능해요. 우리. 오. 이제 자연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본의 번역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번역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요? 유키치 예. 전까지는 사람들이 편협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네. 당황스럽다. 순간 일본의 여러 학자들이 무시당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름이 햇번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일본의 사회 번역사와 유키치의 사회 번역에서 보이는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을 일반적인 원리로 도출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일반화시키자면? 일반을? 글쎄요, 저는 그런 건 잘 못 읽겠고 그냥 인간 지성이 시대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거 아니야. 그냥 최대한 지들만 쓰고 싶어 한다. 그냥 그냥 소사이어티를 쓰면 될 텐데. 저는 인간의 사고와 사유가 이 시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얘네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외래어 저는 전용 바보여서. 단어인 카타카나도 있으면서 굳이 이걸 번역했다는 건 그냥 자기네 말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번역이라는 걸 하려면은 방금 사자와 회자에서도 알다시피 일단은 한자로 번역을 하려면은 한문의 고전에 능통해야 되고 그죠? 통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소사이어티의 원래 뜻, 그러니까 외래어의 원래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 번역의 수준이라는 거는 네. 그 나라의 지식 수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일본에 이렇게 번역을 잘 하고 일본은 진짜 번역 잘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의대생들이 원서로 보잖아요. 그 의학 용어를 제대로 번역을 못 하니까. 근데 일본 애들은 그냥 일본어 책으로 봅니다. 의대생들도. 그러니까 일본이 번역 속도 엄청 빨라요. 로컬라이징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되게 되게 잘해요, 일본이. 일본의 번역 로컬라이징을. 글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잖아요. 번역 단어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다 번역을 하는 게 일본의 지식 수준이 진짜 높아서 그래요. 우리는 번역 못하고 그냥 다 원서로 보는 게 사실 우리는 지식 수준이 일본 발끝도 못 따라가니까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은 충격적인. 아니 친일파 아니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은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번역을 하려는 노력해야 되고 외래어를 한국어화 시켜서 우리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함석헌 같은 사람이 좀 그 한국의 양심이다 사상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게 그 사람은 민이라는 말을 CR로 번역을 했어요. 다석 유영모 선생하고 같이. 그 CR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CR 차요, 미니카는? 아니요 그냥 CR인데 R 할 때 그 아자를 아래 아자를 써요. 그 CR은 그 민이란 단어를 백성으로 번역하지 않고 CR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뭐 그게 C하고 R이 붙어서 뭐 생명력을 뜻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양 철학적인 의미가. 그래서 미니카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 사람은? 아니 CR 수레라고 부르나요? CR 수레? RC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미니라는 단어라면서요. 아니요. 영어 미니. 민. 백성 민, 민자 네, 한자 민이요. 예. 아, 저는 지금 맥스 민 할 때 그 민으로 아니에요, 알아들었어. 아니에요.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그 민이 왜 CR이야? 그건 저기 뭐야? 바보새 함석헌 저기 재단에 가서 따줘요. CR 재단에 가서 따줘야지 왜 나한테 그래?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지금 혼자 완전 거꾸로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혼자 미니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저건 CR 수레라니. C하고 R이 작으니까 뭐 그게 무슨 타조하는 큽니다. 네, 진짜로 의식의 흐름이네요. 아니 이거는 민이라고 했잖아요. 민이라고 했었는데 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여러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한국은 왜 못했을까요? 아 근데 그거는. 저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 외래어를 전부 우리나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지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근데 그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되는데 예. 지식 수준이 높다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표예요. 그걸 지표가 됐는데 예. 요즘 막 맨날 뭐 세계화 시대다 코스모폴리탄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는 약간 지금 시대를 문워크에서 뒤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번역어들이 다 일본에서 만든 번역어거든요. 아니면 예.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그러면 그 번역어들을 싹 다 중요한 건- 오리지널로 갈아치우죠. 다 아니 다 영어를 그냥 그대로 필로소피 쓰고 학과. 낭만 이런 거 하지 말고 낭만주의 말고 로맨티시즘으로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로맨티시즘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사상이라던가 생각이라던 게 일본의 그런 거에 자꾸 종속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을 다 갈아치우고 아니죠. 외래어 싸니까요. 방금 네 입으로 세계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일본을 갈아치워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갖고 온 번역은 우리의 어뢰 안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 말 쓰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외래어를 쓰면은 또 다른 데 종속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단어는 우리나라 양파 있으니까 담아내긴 쓰지 말고 양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원래 언어로 바꾸죠.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 네네네. 진행을 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아니 지금 제 의견을 무시하는 거니까 또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지금 대학생 2명이서 아니 지금 어떻게 백수 대답해 돌려먹기 드려야 될지 하겠다고 모르겠어. 지금 아니 어떻게 지식 수준 높아서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아주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건 제가 지금 원래 얘기하려고 했었던 본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었고, 저는 이 일본의 근대화 번역을 통해서 뭘 알수 얘기하고 있는 게 뭔데요, 싶었냐면,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네. 일본의 사회 번역사는 1796년부터 1873년까지 이나무라 산파쿠부터 시바타 쇼키치까지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마지와루라든지 뭐 렌츄라든지. 그죠? 그다음 이제 유키치에 이르러서 추상화 쿄사이가 됐죠. 닌겐 쿄사이에서 자꾸 사회로 계속해서 추상화되는 과정인데 네. 이게 근대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뭐 학문이라는 걸 본다면은 근대의 학문은 추상화거든요. 과연 자연과학을 본다면은 자연의 수많은 법칙들 다 법칙들에서 일반화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원리를 네, 그죠. 도출해내는 그 귀납법이라고 하죠. 똑똑하다. 그러니까- 역시 대학생. 아니 역시 무지금 몰라 이런 거. 그래서 귀납법은 사회문화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사회문화 안 배웠거든요. 아, 저는. 죄송합니다. 저 이과 출신인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베이컨이 얘기했죠. 귀납법. 그러니까 수많은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 도출해내는 아. 그런 거가 이 번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근대의 속성입니다. 추상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국가. 국가? 근대 국가요. 근데 국가가 추상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국가는 추상적이잖아요. 국가라는 게 실존합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관들의 집합인 국가라는 그 공동체는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한반도라 불러야겠다. 뭔 소리인가요? 한반도는 구체적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하여튼. 네. 아, 그러네. 국가 엄청 그거네요. 그래가지고 추상적이네.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경찰관이 시민 뭐 물대포를 쏴가지고 뭐 시민을 죽였다고 합시다. 아이고. 이게 뉴스 일면에 살인 경찰 당했네. 근데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경찰관 개인의 폭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똑같은 예시가 1987 영화에 나오잖아요. 저 안 봤어요. 스포하지 마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역사인데 그 경찰관들이 박종철 그 대학생 그 사람을 퉁 하고 쳤다니 억하고 죽은 네. 사람이요? 네, 탁친이 억하고 네. 죽었다. 그 경찰관을 고문해서 죽이거든요. 죽었어. 아, 실제로 툭하고 쳐서 억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니 물고문해서 죽었어요. 턱하고 쳤는데 어떻게 사람이 억하고 죽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턱하고 쳐서 책상 한번 턱 그러니까 칠까요? 22살 대학생이 식상을 넘버 딱 치면 억하고 봐. 죽어요? 넘버원에 네 상식에 맞는 게 어디에 있어? 이승철출 아니, 근데 넘버원에 그래도 박종철 열사에 대한 사건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별로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몰랐으니까. 그분은 물곰을 봤던 중에 욕조 턱에 목이 눌려가지고 아이고. 질식사로.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화부터 내요? 아니 제발 상식적으로 좀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해요. 아니 턱치 억죽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당신 죽일 수 있을지 해볼까? 상식적으로 갑자기 당신이 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인정하시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국가의 폭력이냐 경찰관 개인의 폭력이냐.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거는 사실 전두환 정권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정권은 꼬리를 자르려고 경찰관 몇 면에 일탈로 몰아가면서 그냥 경찰관들 깜빵에 쳐넣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덜 하면은 경찰이 죽어요? 전두환 정권한테? 자기가 굳이 물고문 너무 심하게 한 거는 집행자들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용인했었던 건 결국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계속 뭐 빨갱이들 잡는답시고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경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양쪽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경찰의 폭력이냐 국가의 폭력이냐에서 애매한 게 네. 그냥 박종철을 실제로 손으로 죽인 거는 경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행범이죠. 근데 그런 경찰들이 그렇게 폭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건 국가예요. 근데 국가라는 건 추상화된 존재여가지고 국가는 처벌도 안 받았거든요. 그 돈 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감옥에 넣을 수 있나요? 뭐 국가가 뭐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 배상금 사실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이 그냥 자기 죽고 난 뒤에 그냥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낸 돈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거죠. 국가는 추상화된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근데 회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유한회사, 무한회사도 자기가 회사 그 사장이 책임 안 지고 회사의 책임을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추상적인 공동체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국가 법에서 뭐 네. 법인에다 격을 부여하는 것도 법인격을 부여하죠. 그래가지고 사람이랑 똑같이 간주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국가에도 격을 부여되는 거 아닐까요? 국가에 누가 격을 부여하나요? 어떻게요? 그럼 국가보다 더 상위의 신이 존재가 있어야 하나요? 되는데. 뭐 유엔에서 하나요? 유엔에서 하죠 그러면. 하여간에 이 추상화된 존재. 그게 너무 어려운데. 추상화가 곧 근대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거다. 그리고 그거를 번역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도 근대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조금만 적당히 했으면 아주 훌륭한 편이 됐을 텐데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제가. 잘라요. 편집하면 될 거 아니야. 저희는 시니컬하네요, 굉장히. 편집 기술 배워요. 저희는- 당신 방송이잖아. 저희는 무편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우리들의 사생활에서도 헛소리하면 그 헛소리한 개인의 잘못이 사생활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전설의 이것이 바로 추상의 법칙. 그죠. 거지 같네요. 네. 어디서든지 하여튼 다 개인 잘못이지. 단체 잘못이 없어, 어디서든. 하여튼. 아닙니다. 국가 필요 없겠네요. 무정부로 갑시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무정부주의라는 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아나키스트인지 지금 약간 이해한 것 같아, 지금. 약간 방금 책임을 떠넘김 당하니까 약간 이해가 가면서. 아니에요. 우리 다음 네. 게 풀어갈 얘기합니다. 약간 이제.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일본의 근대화 번역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기분 안 좋아 보이시는 아니, 김석준 아니. 군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예. 오늘 방송이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상화해서 국가 얘기가 나온 것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예. 번역은 알겠어. 왜 근대예요, 제목은? 근대가 왜 들어가? 그러니까 번역을 통해서 근대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에 와서 하는 거에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추상화가 근대의 특징이에요, 현대의 특징이에요? 아니 저는 현대의 특징이라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근대를 본다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맨날 포스트 모던이라는 담론이 그죠. 유행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포스트 모던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직 근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현대 사회가 아니라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대 이후라는 표현도 있고 뭐 지금이 뭐 포스트 모던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저처럼 그냥 아직도 근대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준민 씨처럼 생각하면 이제 제목이 이해가 되네요. 네. 준민 씨처럼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진행자처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제목이. 깔끔하네. 자, 하시죠, 이제. 검은 옷에 안경잡이 씨. 뭐 3일째 비슷한 건가요? 둘이 생각을 같이 어쨌든 저는 그러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추상화라는 작업 자체가 무언가를 나누는 작업은 아닌데 예. 근대는 추상화와 분리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예. 국가라는 추상적인 단위,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단위를 가지고 나누고 경쟁하고 서로 배제하던 시기였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특이하네요. 이제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감은 사실 국가에 예.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왕조국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짐이 곧 국가다. 예. 주상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편한 것 같아요. 전근대 국가는 왕이고 국가. 그러니까 왕 이퀄 국가. 왕은 근데 눈에 보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근대로 오니까 국가가 추상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변하는 것. 개별적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로 이게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만 귀납사례군요. 민주주의만 아니라 독재 국가기만 했어도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러면은 독재자 이퀄 국가니까 꼬리도 못 대고 하필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원 내각제는 얼마나 힘들까 이거 하기가. 이거 국정원에 신고 안 해도 돼요, 이거? 왜요? 아니, 뭐, 여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네, 오늘 그렇게 따지면 이준민 씨가 일본 옹호했으니까 일본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게 둬요, 마무리하게. 아니, 옹호 안 했어요, 나는. 정말요? 들은 사람이 알겠죠. 어쨌든 오늘 소감은 이 정도 듣고 뭐 재밌었나요? 예.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랬던 어렵고. 것 같아요. 특히, 회를 들었던 그 충격은. 그죠. 그거는 예.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은. 그게 이 시리즈에서 저는 그 특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말한 뜻이 완전히 바뀐 한자 특집. 전주자. 그것도 한자의 역사잖아요. 지업사네요. 한자 훌륭한 미시사네요.
한자 변화. 굉장히 곤란해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아, 근데 이게 한자의 역사로 하면 좋아요. 근데 그죠? 우리는 라디오 방송인데 한자를 역사하려면 좀 그러네요. 보여주면서 해야 되니까. 시각화가 안 되네. 네. 아, 그거는 검색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 정도 열정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영상도 촬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꼭 한자의 역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영상 촬영 시 보이는 라디오 1화는 한자 역사인 거죠? 예,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올해 할 예정인데 제가 배워가서 예. 1화 한자의 역사 제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벌써 지금 데이터화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은 옷에 안경 잡이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빨리 마치라고 하네요. 그렇게 말을 할 거면 내가 그냥 말을 했죠.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빨리 맞춰요. 아, 네. 네. 어쨌든 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재미없고 딱딱하게 배웠던 우리들의 사생활이었습니다. 네, 근대의 성격이라는 건 이렇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히 만나요.